문화부가 선정한 3월의 문화인물 이순지. 조선조 최고의 천문학자라지만 그 이름은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주적 역법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해서 조선에 꼭 맞는 시간과 날짜를 만든 세종대의 인물. 이순지의 업적은 사실 세종이 비밀리에 추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달력이 없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혼란을 헤아리기가 차마 두렵습니다. 엊그제 20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었습니다. 언제든 달력만 들춰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달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백 년간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만들었던 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3월의 문화인물인 이순지입니다. 이순지는 세종 때 뛰어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지가 해했던 이 일은 비밀리에 추진된 중요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어제 경예루위원회에서 중국 사신들은 잘 접대를 했습니까? 사신들이 아주 흡족해하여 연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은 줄로 아뢰옵니다. 다행입니다. 접대에 한치의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중국 사신 중 한 명은 천문학에도 식견이 높아 어젯밤 새도록 하늘의 비열을 보며 저와 담소를 나누었사옵니다. 경과 얘기를 나누었다면 우리 조선에도 천문학의 수준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겠구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막힘이 없었으니 얕보지는 못했을 것이옵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의 접대는 왕과 대신들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실정을 중국 황제에게 알리는 특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신들을 만난 조정에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신들이 우리나라의 토지와 넓이, 그리고 거리와 산천 등의 이름이 보고 싶다 하여 써주도록 하였는데, 내 살펴보았더니 간이대까지도 빠짐없이 써놓았더이다. 우리나라에 간이대가 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서 알게 된다면은 혹여 문제가 되질 않겠소. 우리나라는 본디 문헌의 나라라고 했사옵니다. 천문을 관찰하는 일이 무슨 꺼릴 일이야 되겠사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간이대를 만들었던 일은 중국에는 내내 시시했던 일이 아니오. 간이대를 보이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줄로 아옵니다. 그리하면 옳겠지요. 네, 지난번 사신들과 후원에 나갔다가 경해로 북쪽으로 높이 솟은 간이대를 보고 무엇냐고 묻기에 대답하기가 곤란했었어. 사신들이 혹시 간이대를 본다면 중국의 조정을 속였다 하여 트집을 잡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간이대는 될수록 감추는 것이 쓸데없는 사단을 막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하면 어찌하면 좋겠소. 높이가 32척이나 되니 쉽게 감출 방도가 없질 않소. 경들의 생각을 얘기해 보시오. 임금과 대신들의 논의는 결국 간이대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쌓아 간이대를 감추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중국 사신들에게 간이대를 숨길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기기 위해 애썼던 것, 이 간이대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기밀로 해야 할 무슨 군사시설쯤이나 됐을까요? 그러나 간이대는 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간이대가 과연 무엇인지, 간이대가 있었던 경복궁 현장에
정용실 아나운서가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경복궁 경회로입니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연회가 열리던 곳. 아마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한 연회도 이곳에서 자주 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가 있던 자리는 바로 이 경회로의 북쪽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양의 옛 지도에도 간이대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한양의 주요 시설만을 아주 간략하게 표시해놓은 이 지도에 간이대를 기록해둔 것으로 보아서 간이대는 경복궁이나 경회로, 근정전만큼이나 중요한 시설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이곳이 경회로 뒤쪽으로 간이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간이대를 숨기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높은 담장은 물론이고 간이대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1433년 이곳에는 간이대란 높은 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이대는 세종의 특명으로 만들어진 왕립중앙천문대였습니다. 높이가 31척으로 9.5m 정도 되고 간이대는 높이 9.5m, 너비 10m, 길이 14m의 석조물이었습니다.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을 맡아 석대를 쌓기 시작한 것이 1433년경. 관측기기까지 모두 갖추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간이대 위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천문 관측기기가 바로 간이었습니다. 간이대는 그 밖에도 매일 정오때의 해그림자를 측정해 1년의 길이를 정했던 규표와 물시계 등의 천문 기기들을 갖춘 동양 최고의 종합 천문대였습니다. 지금 간이대는 물론 간이대에 놓였던 훌륭한 천문 관측기기들은 대부분 소실돼 버렸고 최근에야 복원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 망원경도 이와 같이 적도 좌표계와 같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위각과 고도각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창경궁에 가면 임진왜란의 와중에 불에 타 소실돼 버린 경복궁 간이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간이대가 세워진 지 200여 년 후 숙종 14년에 창경궁에 세웠던 소규모 간이대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10분의 1 정도인 이 간이대에도 하늘을 관측했던 간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관측기구 하나 없이 초라한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곳에서 밤낮 없이 태양과 별과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천체가 움직이는 법칙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간이대는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종합 천문 관측 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 관측 시설을 중국에 숨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혹시 천문 관측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간이대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이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국립천문대 찾아봅니다. 지금의 국립천문대는 간이대를 관장하던 기관, 곧 서운관의 후신격인 기구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태양 흑점 망원경과 전파 망원경 등 첨단 기기들을 사용해 천체의 운동과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매일매일 언제 뜨고 지는지, 태양의 흑점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지, 또한 해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등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조선시대엔 육안으로 했던 일을 오늘날엔 전자적 첨단 장비들로 또 그간에 축적된 과학기술을 발판 삼아 해내고 있을 뿐 근본적인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측된 자료는 곧바로 컴퓨터로 입력됩니다. 관측된 자료를 일일이 사람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천체의 운동 원리와 변화를 측정해 줍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엔 매일매일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해와 달, 별 등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그 운동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해의 움직임에서 1년이란 시간이 정해지고 달의 변화에 따라 한 달의 기간이 정해지듯 천체의 움직임 속에서 1년간의 날짜와 절기, 어느 달이 윤달인지 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총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매년 천문대에서 발간하고 있는 역서입니다. 우리 지금 천문대는 종합적인 천문대니까 옛날 서원관이나 관상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연구 범위가 넓죠.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것도 있고 이론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전파 천문학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역서 편찬을 하거든요. 역서 편찬은 우리가 왜 달력 만드는 모든 기본 재료를 만들어 주는 거. 또 흔히들 우리 쓰고 있는 그러니까 달에 뜨고 지는 시각, 태양에 뜨고 지는 시각 같은 거를 계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위치 천문 연구실 그렇게 돼 있죠. 네. 역서란 천문을 관측해서 얻은 한 해의 시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역서에는 매일매일의 일출일몰 시각과 동지하지 등의 24절기, 국경일과 공휴일, 조수간만의 차, 태양과 달, 행성에 관한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시대 간이대에서 했던 일 역시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천체가 움직이는 원리, 즉 역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날짜와 절기 등 조선 사람들의 시간에 관한 이정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간이대는 결국 천문 현상을 관측해 조선의 역법을 만들던 천문대였습니다. 역법, 참 생소한 말입니다. 그러나 역법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생활에선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것입니다. 역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 것인지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달력 속에는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음력으로는 며칠인지, 공휴일인지 아닌지 등을 모두 달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달력은 시간에 관해 인간이 정해놓은 약속인 셈입니다. 달력이 없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달력에 적힌 정보는 모두 천체의 운동 법칙에서 나옵니다. 천체의 운동 법칙을 알게 되면 1년 후, 100년 후의 시간까지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운동 법칙을 알아내서 1년과 한 달, 24절기 등 시간의 체계를 정하는 것이 곧 역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력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을 미리 알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미래의 시간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역서 속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훨씬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달력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력은 천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렇게 천문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을 예를 해놨어요. 들면 사람들이 천문역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일반 달력에 들어있는 정보 외에도 매일매일 변하는 달의 모양과 별들의 출몰, 천문에 관한 소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월출 시간, 월물 시간, 또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력을 만드는 분도 계세요. 농업력을 만드시는 분은 이제 우리한테 이런 그러니까 일출, 일몰하고 각 음력 날짜를 가져가시고 거기 나름대로 이제 그 농업에 필요한 날짜, 이제 파종을 언제 하고 뭐 이제 언제 뭐를 내고 하는 거를 특별히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농업력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가져가는데 사리와 조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기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디 가면 잘 잡힐 것이다.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시간에 관한 약속, 달력은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달력 역사를 보면은 이 달력이 1년간의 모든 일을 정하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이 큰 달인지 작은 달인지, 또 왕비의 제사날이나 임금의 생신, 곡식의 파종 시기와 이삭이 좋은 날까지 모두 정확히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조상들에게의 역사는 국가의 대소사를 알 수 있는 도구이자 농사짓기를 위한 때를 알아보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정확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에는 지금도 가족의 생일 등 민중들의 삶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이대는 백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려 역법을 연구한 천문대였던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간이대는 역법을 연구하고 역설을 만들기 위한 관측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중국에 숨겨야 했을까요? 그 까닭은 당시 중국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당시 역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자명해집니다. 네, 현재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는 이 중구 소공동에는 과거에는 원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뒤로 보이는 팔각당만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래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의 태종 이후 고종이 황제로 즉위식을 올리기까지 400여 년간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천자의 나라 중국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4대 교린의 외교를 표방해 중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하늘의 제사조차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천체 운동 법칙을 깨닫는 역법은 당연히 천자의 나라 중국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천체의 운동이란 곧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서 그 뜻을 깨달아 세상에 펴는 일, 곧 역법이란 하늘의 아들, 곧 천자만이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왕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 왕조의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문을 관측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시간관념이죠. 그러니까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일식,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도 예보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언제를 새해의 첫날로 삼을 것이며, 매달 보름은 언제가 될 것이며, 초하루는 언제가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즉 달력이죠. 달력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또 기념일을 정하고 모든 날짜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제도죠, 말하자면. 제도를 만드는 권리가 임금에게만 있는 거니까, 천자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시간의 움직임을 재는 권리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천명을 직접 받은 자에게만 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과 4대 외교를 유지하는 동안 조선은 역법도 중국의 것을 배워와야 했고 역사 역시 매년 중국 황제에게 받아오는 것이 관례이자 법도였습니다. 역사를 받아오는 것은 해마다 동지에 중국에 갔던 조선의 사신, 동지사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역법과 역사를 받아오는 것은 조선이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대하겠다는 상징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천문 현상을 관측해서 조선에 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간이대는 분명 중국에게는 감춰야 할 시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역법을 만들겠다는 세종의 뜻은 조선에게는 자주의 상징이지만 당시로선 중국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공통적인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엔 중국의 역법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이 추진했던 역법 만드는 일은 제후국인 조선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진행된 국책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세종은 왜 중국과의 전통적인 4대 외교를 흔들면서까지 굳이 역법을 만들려 했느냐는 점입니다. 일식이 일어날 시각이 얼마나 남았느냐? 미리 계산해본 결과 5시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사오니 좀 더 기다리셔야 하옵니다. 예를 올릴 준비는 차질없이 되었겠지? 점검하기를 또 점검하기를 서너 번이 넘었사옵니다. 서둘러 가자. 예. 태종 7년 10월 1일 서운관에서 일식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임금은 인정전 월대에 거동해 몸을 삼가고 다시 해가 나기를 비는
구식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태종이 월대에 행차한 것이 4시, 그러나 예보된 일식은 5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더냐? 5시가 좀 넘었사옵니다. 하면 왜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게야? 전하, 황공하옵니다. 미리 계산한 결과 분명 5시에 일어나게 되었사온데 그것이... 네가 맡은 바 일을 게을리해서 예보를 잘못한 것이 아니더냐?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지금 쓰고 있는 역법으로 계산한 바 분명 5시에 일어나게 되었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노라. 뜨거운 햇볕 아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5시가 넘어 미시가 다 될 때까지도 일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뙤약볕 아래 무려 4시간이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몇 시더냐? 4시가 좀 지났사옵니다. 일식은 일어나지 않는 게야. 전하, 1월식을 미리 계산해 알리는 일은 일관의 가장 큰 임무이자 국가로서는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중요한 대사인 터 일식을 잘못 예보한 윤돈지에겐 벌을 아니 내릴 수가 없다. 전하, 윤돈지에게 죄를 물어 옥에 가두도록 하라. 전하, 전하, 전하. 1월식의 예보를 틀리게 한 일관에게는 엄한 벌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처럼 1월식의 예보가 잘못된 기록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엔 1월식의 예보가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법을 환산해서는 1월식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없었습니다. 1월식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위도와 경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중국에선 일식이 일어나도 조선에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법으로는 일식과 월식의 예보를 정확히 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조선의 역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식의 오보는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조선시대의 일식과 월식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월식의 예보는 왕조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였던 겁니다. 일식은 분명 자연현상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일식은 엄청난 하늘의 비연고이자 임금에 대한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전하, 만무가였이다. 전하, 1월이 빛을 잃는 것은 재변 중에도 큰 재변이 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일식은 덕행을 닦아야 하고 월식은 형벌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주는 마땅히 덕행을 닦고 정치를 행한다면 일식과 월식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현들의 변경할 수 없는 정론이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일식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식과 월식, 가뭄과 희생 등 천재지변과 자연의 이상현상을 임금의 정치와 연계시켜 생각을 했습니다. 일식과 월식 등이 분명 자연현상의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천문현상 자체를 곧 하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펼쳐야 하는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 하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상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그 지금 왕조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명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한 자연현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하늘이 노하고 있다. 하늘이 조금 기분 나빠하고 있다. 꾸지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괴리현상,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식 같은 건데 왜 일식이 그럼 가장 하늘의 명령을 위배할 때 나타난다고 보느냐. 왜냐하면 일식은 해를 가리는 건데 해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상징성으로 보면 임금이거든요. 따라서 일월식의 예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임금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월식이 잘못 예보되면 임금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셈이었습니다. 일월식을 정확히 예보해 백성들에게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시 조선에선 정확한 역법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역법을 갖는다는 것은 곧 왕조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역법은 당시 세계에서도 중국과 아라비아만이 만들 수 있었던 고도로 발달한 수학과 천문학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법을 만드는 데는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작업하에 수십 년에 걸쳐 역법 만드는 일을 추진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역사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한 것이어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필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나 다만 우리가 일식, 월식의 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요. 그렇사옵니다. 천문을 보고 영리를 계산하는 일이 중국에서만 해온 일인데다 우리나라의 일관들이 삼법에 박지를 못해 스스로 일식과 월식을 계산할 능력이 없는 탓이옵니다. 장차 후손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요. 하여 중국말에 능한 자를 선발해서 중국으로 보내 삼법을 습득해 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성상의 하교가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1431년 세종은 역법 편찬에 필요한 수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어서 세종은 역법을 맡은 관원과 군직을 맡은 문반에 대한 대우를 개선합니다. 역법을 연구할 만한 수학적 기초와 제도적 장치를 다 갖춘 후 세종은 종합천문대인 간이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쿠데타를 통해 건국해 불과 40여 년이 된 세왕조 조선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서둘러 하늘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고 세종은 천문기기의 제작 등 역법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들을 차근차근 마련합니다. 정오의 해 그림자를 측정해 1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규표와 지구와 별의 관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일성정시의, 간이를 좀 더 간단하게 제작한 적도의 등 세종대에 만들어진 훌륭한 천문 관측기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란 새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대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하늘의 뜻,
역법을 가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탄생한 부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의 준비가 끝난 뒤 간이대에선 역법을 만들기 위한 천문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간이대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역법을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발탁된 인물이 바로 이순지였습니다. 중원 북극 참이고 오성 제기중 대제지좌 제2주 제3지성 서자고 제1각호 유태자 사이후구 오천추. 세종 20년 1438년 봄부터 간이대에선 매일 밤 5명씩의 서운관 관리가 밤을 새며 천문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책임자가 곧 이순지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서운관 관리들은 이미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문관들의 교과서격이었던 보천가란 책에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과 밝기, 변화 등이 노랫말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 천문학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원북국 자매고 북북오성 제기주 대제지좌 제2주 제3지성 서자고 제1각호 유태자 사이후구 오천추 대제지좌. 수고들이 많습니다. 어디 하늘에는 병거가 보이질 않는가요? 전하, 밤늦게 어인 행차시옵니까? 내 역법 만드는 일이 어찌 되고 있나 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잘 되고 있겠지요. 그저 성상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하늘을 보고 기록하고 있사옵니다. 겸손의 말씀이시오. 내 이미 밤낮으로 하늘에서 눈을 떼고 있지 않는 서원관의 노고를 듣고 있습니다. 일관들이 보통 중인 신분이었던 데 반해 이순지는 아버지가 호조 참의까지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세종의 특명으로 역법 연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 어디 나도 하늘을 한번 볼까요? 직접 보시겠사옵니까? 과인한테 하늘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구만. 이리 오리시옵소서. 이렇게 적도하늘 지평선을 맞추시고 자세히 보시면 자미궁이 보이시옵니다. 오, 이것이 자미궁이란 말이지. 세종은 이순지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천문 관측을 계속하도록 명할 만큼 이순지를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이순지는 그만큼 뛰어난 천문학자였습니다. 세종은 늦은 밤에도 종종 간이대를 찾아서 일관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연구에 막히는 부분을 토론해 풀어나갔습니다. 조선의 역법을 만드는 일은 왕과 신하가 하나가 되어 10여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세종은 스스로가 한 사람의 천문학자로서 역법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 때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해식이라든지 물시계, 그리고 갖가지 천문 관측기기들도 모두 이 역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적도 조선 초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 세종은 그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적 역법에 편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세종의 노력은
본격적인 관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1442년 마침내 조선의 역법 칠정산 내외편이 탄생합니다. 어서 오시오.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렇사옵니다. 신이 미력하여 이제서야 조그마한 결실을 보게 되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내 그간의 노고를 모르지 않습니다. 수고하시었소. 어디 봅시다. (1442년) 역법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조선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조선의 역법 칠정산 내외편이 탄생했습니다. 전하, 칠정산 내편은 중국의 역사를 참고해서 조선의 천문 현상에 맞게끔 계산법을 만든 것이었고, 칠정산 외편은 서역의 해력을 정리한 것이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천체의 움직임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경축할 일입니다. 이 나라가 개국을 한 지 50년여내 역법을 가지지 못하여 고심을 내는데 이제야 나라의 법도를 가지게 되었구려. 경안이리옵니다, 전하. 칠정이란 해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월화수목금토일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말합니다. 칠정산 내외편은 한양을 기준으로 이 7별의 움직임을 관측해 그 운행법칙의 계산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1년을 365.2425일로, 한 달의 길이를 29.5903일로 하는 등 대부분의 수치가 현대 천문학의 측정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체 운동을 정확히 다 계산을 서울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 달이 짧으냐 기르냐도 계산이 되고, 미리미리 앞으로 몇 년 뒤까지도 미리미리 어느 달이 2월이 몇 년도 3년 뒤에 2월이 길어질지, 4월이 29일이 돼야 될지 30일이 돼야 될지 이걸 미리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음력이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알고, 그리고 절기도 미리미리 알고, 입추는 몇 월 며칠에 해당해야 된다, 우수는 몇 월 며칠에 해당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으니까 모든 시간의 그 생활이 다 미리미리 우리 기준에 맞도록 되죠. 그것은 중국 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에 보면 중국의 날짜와 우리 날짜가 틀립니다. 달의 길이도 어느 중국이 29일인 달이 우리는 30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설날과 우리 설날이 하루가 틀리는 일이 덜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중국이 틀린 것도 아니고 중국 북경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옳고 우리 서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옳거든요. 바로 그런 차이를 내면서 독자적인 역계산을 확립한 게 이제 우리 세종 때 칠정산인데,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서울에 맞는 그런 천문 계산법을 확립해서 활용한 나라가 1442년에는 중국, 아랍, 우리나라뿐이었다. 그게 중요하고. 칠정산 내외편의 완성으로 조선의 역법은 완전히 중국에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틀렸던 1월식의 예보도 정확해졌습니다. 일관들은 1월식 계산법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이 산법 가시는 서운관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법 중에 타별 자상이야 시기술 시장일이 시포전. 칠정산 내외편은 조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조선이 자주국임을 증명했던 조선조 최대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칠정산 내외편이 완성됨에 따라 조선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국의 역법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500년을 이어갈 왕조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1월시까지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었던 조선의 역법, 조선이 하늘의 뜻을 받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자주적 역법. 그러나 이 칠정산 내외편이 사용된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칠정산 내외편은 임진왜란의 와중에 다시 중국역으로 바뀝니다. 명나라 군대가 쓰는 중국역과 조선역 사이의 차이점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역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힘겹게 만들었던 자주적 역법은 불과 150여 년 만에 중국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가보경장 등 개혁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시헌역은 1896년부터 양역으로 바뀝니다. 1895년 정부는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한다고 반포하고 태양역의 보급에 힘을 썼습니다. 한일 병탄이 된 지 1년 후 역법은 다시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밀역으로 바뀝니다. 각종 길일과 장 담그는 날 등 얼핏 보면은 고래로 쓰던 우리의 역설과 다름이 없지만 모든 축제일은 이때부터 일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일본과의 시차가 없도록 1시간을 당겼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역법도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제 36년간 조선역법의 연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해방된 조선에는 미군정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의 계산은 미국 나사에서 발간하는 역사를 참조해 이루어집니다. 1993년 우리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기까지 역의 계산은 미국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의 관측 결과를 공유해서 컴퓨터로 계산하는 과학의 시대. 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더불어서 변해왔던 역법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음력이나 혹은 전혀 새로운 역법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선 초기 우리에겐 칠정산 뇌편이라는 자주적인 역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칠정산 뇌편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처럼 힘들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주적 역법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뜻도 까맣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